전과 기록, 질병, 이용 경력 이런 거 솔직히 다 위조하죠. 이런 거 조작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돈 조금만 주면 이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3개가 나와요. 그럼 이런 업체가 만약에 이제 발견됐다 하시면 위반 사항이 이렇게 막 여러 개다. 이 업체는 불법을 하도 저질러서 더 이상 이 기존의 사업자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인 것처럼 다시 등록을 하는 거죠. 남자가 실제는 월급 400인데 여자한테는 석사에 월급 1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직도 업체 좋아 보이는 영상 보고 계신가요? 업체혼, 매매혼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남은 인생을 지켜내세요. 안전하고 정상적인 국제결혼은 그게 뭔데에게.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구독자님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국제결혼은 업체결혼이다 라고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국제결혼이라는 대카테고리 안에 여러 방법들이 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업체결혼인 거잖아요. 물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찾아본다면 업체결혼의 현실에 대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업체결혼이 현지에서 다 불법이다라든지 업체에 가서 피해보고 오신 그 경험담들 이런 거 요새는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요즘은 그 챗 GPT 같은 AI 도구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여기저기 일부러 찾아서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같이 볼까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국가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 띄워놨고요. 검색을 해서 들어갈 건데 국제결혼 업체들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성평등가족부를 검색해 볼게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성평등가족부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나오죠. 누르면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메뉴에 보시면 이 정책 정보라고 있죠. 요거를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요 밑에 정책 자료실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주제별 정책 자료 요거 여기 가족이라고 있어요. 여기 탭에 요걸 누르시고 요 검색하는 데다가 결혼 중개 업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국내 및 국제 결혼 중개 업체 공시 현황이라고 나와요. 이 월별로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공시 시점은 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3월 말 기준이 이제 4월 16일 날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이 자료 정리하는데 좀 시간 필요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최근 자료인 3월 말 기준 자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놔요. 근데 이 국내는 이 국내만 하는 그 결혼정보회사들 내용이고 이 국제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이번 시간에 이제 같이 볼 거예요. 자,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볼게요. 그리고 요거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해보시면 되고요. 다운받은 걸 열어보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뭐 PDF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상호나 이런 특정 업체라는 걸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은 제가 좀 가릴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긴 한데 저는 특정 업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이 업체 결혼의 시스템이나 현실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괜히 특정 업체와의 다툼의 소지가 생기는 건 제가 원치 않거든요. 근데 방법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가린 거 다운 받으시면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신고 등록일 여기를 보면은 그 업체가 언제 등록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어떤 업체가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간 영업을 해왔다 라고 말을 했다면 우리가 여기를 봤는데 등록일자가 얼마 안 됐다. 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영업을 해왔다고 했는데 3년 전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 업체는 뭔가 결혼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폐업을 하고 재등록을 했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보는 이유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
그 업체가 좋은 업체다, 나쁜 업체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신다면 업체들의 그런 좋아 보이게 만들어 놓은 조작된 영상들, 그런 거 말고 진짜 사실과 현실적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목적인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 표를 봐볼게요. 요 영업, 휴업, 폐업 이 부분을 통해서도 어떤 업체가 휴업 상태인지 폐업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휴폐업 상태인데 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겠죠. 그 옆에 요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현황, 살짝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업정지 받았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죠. 본 내용을 보기 전에 제목을 갖고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간이 최근 3년 이내라는 거. 3년 전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받았던 업체라도 최근 3년 동안만 문제가 없다면 이 자료에서는 깨끗한 업체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이트에 과거 자료도 많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자료까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영업정지보다 낮은 단계들도 많잖아요. 가벼운 시정명령, 경고, 영업정지 수준까지 안 간 과태료 처분 뭐 이런 그래서 뭐 이런 행정 절차를 모두 아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분 일자는 언제 시점으로 처벌을 받았냐겠고, 이 처분 내용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이 비고에는 그 처벌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뭐 법조문 이론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건 우리가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 가까운 데 보이는 몇 개만 좀 예시를 들어서 같이 찾아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AI 도구가 잘 돼 있어서 저는 요 제미나이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운받았던 그 자료에서 요 법조문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료를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법조문 내용에 대해서 조문을 보여주면서 어떤 위반인지 알려주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실제 사례 3가지를 보여줘.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나왔는데요. 법조문 내용 간단하게만 보죠. 뭐 거짓 과장 광고, 그 남녀의 개인정보를 뭐 노출했고 그걸 갖고 뭐 광고를 했고, 주요 위반 유형, 허위 정보 제공, 실제 성사율, 요거 성원율이겠죠. 회원수, 그 남녀의 재산 등을 부풀려서 허위 광고를 했다. 이거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남자가 실제는 전문대 졸업에 월급 400인데 여자한테는 이 남자가 석사에 월급 1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는 실제는 중졸에 재혼이고 자녀까지 있는데 남자한테는 거짓말로 대졸에 초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안 믿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오래전부터 업체들이 써먹어오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이것도 당하신 분들 아마 엄청나게 많으실걸요? 그래서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거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여성의 신체를 등급화한다거나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등의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문구를 사용했다. 실제 사례 3가지, 베트남 처녀와 절대 재혼 가능, 도망가지 않는 신부엄선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거짓 과장된 성사 실적 및 회원 규모, 우리 성혼율이 몇 프로고 우리 회원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당신도 우리 업체에 와서 결혼해라, 뭐 이제 그런 목적인 거겠죠. 업계 성사율 1위. 그래서 뭐 거짓 과장 광고다 라는 거고, 네, 뭐 이런 내용, 이런 걸 이제 위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기 업체들이 결혼 잘 시켜준다고 거짓말했다. 그 다음에 우리 업체 여자들은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한국 가서 잘 살아요. 우리 업체 믿으세요. 그 얘기인 거고, 이거 신상정보, 뭐 그런 인터넷에 그런 남녀의 그런 프로필을 띄워놨다, 공유했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 한번 법조문 글자 이렇게 복사해서 아까처럼 붙여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 이것도 아까처럼 해줘.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쭈르륵 나왔죠. 밑에 주요 위반 유형. 회원의 동의 없이 다른 중개업체와 프로필을 공유하거나 마케팅 용도로 DB를 매매하는 행위. 이건 사실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건데 처벌을 안 받은 업체들은 이제 걸리지 않았다 뿐인 거죠. 집 구하실 때 그 부동산에서 자료 이렇게 공유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사례 한번 봐볼까요? 유튜브 채널에 회원 신상 정보 무단 노출, 이거 해서 그 막 유튜브 막 정지 먹고 이런 업체들 종종 있죠. 그리고 제3의 업체의 DB 무단 제공, 이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도 당연하듯이 이거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검색할 수 있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뭘 어겼을까요? 복사해서 다시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것도 아까 위에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처럼 해줘,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 법조문 내용은 뭐 이렇다는 거고, 주요 위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서류 미제공. 국제결혼중개업법상에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서류를 이제 먼저 주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없이, 공증된 서류 없이 말로만 설명한다거나 아예 서류 없이 만남을 주선하고, 이런 경우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거 당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당하신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많은 분들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만남이 이루어진 후나 결혼식 직전에 서류를 건네는, 아니 뭐 다 끝난 다음에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그리고 이거 중요하네. 전과 기록, 질병, 이용 경력, 이런 거 솔직히 다 위조하죠. 업체들이 있는 그 나라들은 이런 거 조작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돈 조금만 주면 해주고 이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 3가지. 베트남 현지 공증 불가 핑계로 서류 미제공.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서류를 안 줬다는 얘기인 거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안 읽을게요. 그 다음에 2번째, 여기 읽어보니까 결혼식 다 올리고 다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서류를 받았는데 그게 처음에 설명했던 거랑 다르다는 거죠. 이건 사기죠, 사기. 물론 업체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사기긴 한데, 여러분 이런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3번째. 만나기 전에는 이제 그 여성의 사진과 간단한 프로필만 보여주고 마음에 드세요? 하면 이제 현지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만나게 한 뒤 그 나중에서 이제 공증된 서류를 보여줬다. 그래 놓고 어차피 서류 보여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제 뭐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죠. 진짜 추잡합니다. 추잡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이게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참. 이것도 그냥 여담인데, 이 사진과 프로필을 보여준 그 사람이 그대로 나왔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죠. 프로필 보여줬던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한데, 뭐 나중에 제가 인터뷰 영상 한번 올리겠지만 그런 피해자분들 많습니다. 이 법조문에 대한 건 이만큼만 보기로 하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이 특정 업체 상호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애매한데 찾아보시는 방법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 PDF 다운받으신 거 이걸 띄워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컨트롤 F를 눌러보세요. 그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이게 맥북이라 조금 구독자님들 보시는 거랑 형태는 다를 수 있는데 어딘가에 요 검색할 수 있는 이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이 검색에다가 지금 요 상호 있잖아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그 상호의 이름을 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검색을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 상호 전체를 다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뭐 만약에 바보 국제결혼이라는 업체가 있다고 이제 예를 든다면 바보라는 글자만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검색이 되거든요. 그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 뭔가 여러 회사가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만 해보면 이제 좀 가릴게요. 자, 뭐 하나를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도 색깔이 쳐져 있고 여기도 색깔이 쳐져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니까 여기도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됐다고 지금 3개가 나와요. 그럼 이런 업체가 만약에 이제 발견됐다 하시면 이 오른쪽 표에 이 위반 사항이 있죠. 위반 사항.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위반 사항이 이렇게 막 여러 개다 라면 이 업체는 불법을 하도 저질러서 더 이상 이 기존의 사업자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하고 상호를 바꾸거나 대표자를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회사인 것처럼 다시 등록을 하는 거죠.
이거 국제결혼 회사 말고도 보통의 회사들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맥락인 거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상호 밑에 이렇게 상호 변경이라고 이런 글씨가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엔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직한 업체라고 믿고 계신 그 업체들 중에 이런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나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체들의 그런 유튜브 영상만 보고 이 업체는 좋은 업체다라던가 업체 결혼이 여러분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에 현혹되는 건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판단당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게다가 좋은 업체, 나쁜 업체라는 판단 기준은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체들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 나쁠 수밖에 없어요. 마담한테 여성을 제공받는다거나 마선장을 간다거나 해서 업체들 자신들도 모르고 처음 보는 여성들을 보여드린다거나, 이게 업체들의 공통적인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안 하는 업체는 없을 거예요. 찾아보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업체 자신들도 누군지 모르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서류들을 보고 그 여성분들을 검증했다고 한다거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거 잠깐 보고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업체 사장들이 하루 종일 그 기숙사에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의 사무실에 있다가 현지에 일 있을 때만 잠깐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 업체 영상들에 다 나오던데, 그리고 그 사람의 핸드폰 잠깐 이렇게 뒤져보고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정말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평생 속을 모르고 사는 게 이 사람 사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방식 말고 몇 년 동안 실제로 인간관계 맺어오면서 지켜본 그런 진짜 검증된 그런 신분이 확실한 그런 분들과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국제결혼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제 채널 컨설팅 신청서 작성해 주시고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청서 링크랑 연락처는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국제결혼에서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고편. 저번에 만났던 여자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한국 여자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거를 확 깨달았어요. 집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되고, 차는 있어야 되고, 한 달에 뭐 수입은 이 정도 돼야 되고, 그래서 업체를 많이 찾아보게 된 거예요. 이 여자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화상을 한번 보고 마음에 들면은 현지에 가가지고 며칠 안에 약혼을 진행을 하고, 수순이 다 똑같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길면 2주 안에 남자가 이제 귀국한다고 공항에 여자가 너무 펑펑 울더라고요. 그 일주일에 무슨 그런 애틋한 감정이 들어서 이 남자를 못 이겠다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업체에 당하신 그 억울한 사연들, 금액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컨텐츠로 제작해서 많은 분들의 피해를 줄여보겠습니다. 작은 제보가 모여 거대한 방패가 됩니다.